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 조성호 기자 나와서 지난번에 이어서 한중로 대북 제재 그 허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 기자에 대해서 댓글이 많이 달린 거 봤어요? 뭐 대충 봤습니다. 첫 번째 조갑재 선생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제기되는데 우리 조 기자 아버님이 화나시겠네. 네, 그렇습니다. 무슨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네.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거는요. 일본 사람처럼 생겼대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저 월간조선에서 제일 인기 있는 꽃미남인데.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조 기자 옷 좀 다려 입고 나와라 이런 거 달았던데. 지난번에 그건 못 와이셔츠가 쭈글쭈글해서 뭐 지금은 지금은 말짱합니다. 예. 며칠 전에 했던 일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하면서 그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이제 8명으로 구성된 그걸 패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약간 위원회 같은 조직입니다. 1718이라는 위원회에서 한국인이 3명 껴 있고 일본인이 1명, 중국인 1명, 러시아 1명 뭐 이렇게 이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일본 사람이 그 패널에 참여했던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죠. 했더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조사하는 것을 상당히 방해하고 그 패널에 나와 있는 그 쉽게 해서 위원회와 비슷한 조직에 나와 있는 한국인 3명도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 그리고 중국의 다렌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북한의 밀수에 상당히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업체들도 상당히 이제 거기에 여러 군데 나오다. 그런 게 지난 방송에 이제 요지입니다. 예. 요지였죠. 네. 네.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석유 환적,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최근에 그 동중국해에서 해상자위대가 이제 그 동중국해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네. 북한의 탱크선, 쉽게 해서 원유를 담은 커다란 배하고 한국 선박이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걸 확인했다고 하죠. 예, 그게 이제 그게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후루카와 씨가 이제 의심했던 배 한 척이 네. 제이 호프호라는 배입니다. 네. 제이 호프호. 그거는 한국 배고. 네, 한국 배고요. 예. 예. 그래서 하다가 이 제이 호프호를 그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쭉 그다음에 북한 선박 이름 뭐였죠? 북한 선박이 남산 8호. 남산 8호. 예.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상황이죠. 제이 호프라는 한국 배에 대해서 네. 조 기자가 알아봤더니 어떤 회사였습니까? 이게 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랑 연계가 돼 있고 네. 이 코퍼레이션도 석유 환적이 개입한 네. 의심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다 무슨 요구를 했었죠. 예, 했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이 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를 대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하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왜 은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네. 그 자기들 해상 자위대에서 감시를 해봤더니 한국 배하고 북한의 탱크 원유를 실는 배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해갖고 네. 보니까 하나는 한국 배, 하나는 북한 배여서 한국 정부에다가 이거 불법 석유 환적이 의심된다고 했더니 한국에서는 네. 우리나라 정부는 환적은 없었다라는 답변 외에 네.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거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2018년 말에도 동해상에서 우리나라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하고 일본 초계기가 쉽게 해서 레이더를 서로를 향해서 쐈다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에서 우리하고 북한과의 그 불법 환적 장면을 목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의심을 했었는데, 네. 예, 후루카와 씨는 네. 그거는 이 석유 환적이나 이런 네. 것과는 관계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정제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누니스호라는 배하고 네, 피파이어니어, 네, 피파이오니어. 네. 이거는 어떤 배들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도가 자주 나와가지고 이게 한국의 다운 로지스틱스가 네. 이 두 배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싱가포르에서 빌린 거죠? 빌린 거죠. 예, 예. 용선을 해서 빌린 예, 예. 거죠. 하나는 재용선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싱가포르에 입항을 하려 했다고 했었는데 네. 루니스호의 경우는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네. 입항한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한으로 가서 아, 한 게 아니냐
라는 이제 의심. 자, 여러분 이거 어렵게 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다운 로지스틱스라는 단어는 물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운이라는 이제 물류 회사에서 배 두 척을 싱가포르로부터 빌렸어요. 그 중에 한 척이 루니소고 또 한 척이 피파이어니어호인데 네. 이 중에서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루니스호라는 배는 원래 싱가포르 입항을 하려고 했는데 입항을 안 했다. 안 했다. 예. 그래서 조 기자의 생각은 싱가포르 가는 척 하다가 네. 실제로는 북한에 가서 뭔가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네. 근데 다운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큰 회사라면서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싱가포르 관련된 요 다운 로지스틱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 항공부한테 확인을 해봤더니만 네. 다 한국 사람으로 지금 등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 네. 확실시되는 거는 네. 이 한국하고 관계가 돼 있는 네. 회사이면서 동시에 네. 이게 만약에 북한으로와 연계가 돼 있다면은 네. 이거는 100% 대북 제재 위반의 혐의가 짙은 회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루니스호하고 네. 피파이어니어호도 다운 로지스틱스 거고 네. 그다음에 다운 로지스틱스는 그 외에도 두 척을 더 갖고 있어서 총 네 척의 네 석유 척입니다. 탱커를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에프스타 마린이라는 건 무슨 회사입니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의심이 짙은 건데 네. 이게 참 이 익명으로밖에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FC 이런 게 이제 예. 조 기자가 사실은 그 실명은 다 알고 있는데 네. 만일에 그 실명을 밝히게 되면 이게 존속법인이기 때문에 그래.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 회사 쪽에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에 저희가 좀 귀찮아지기 때문에 ABCD EF로 하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이것도 이 에프스타마린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네. 다운 로지스틱스나 네. 마찬가지로 네. 8척의 오일 탱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오일 탱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뭐 석유 환적에 개입됐다라고 의심할 수는 없지만은 네. 어쨌든 거명이 됐던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불법 석유 환적이 한두 회사의 한두 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조 기자가 이제 그 다운 로지스틱스하고 F 스타마린이라는 네. 그 회사 외에 또 다른 그 배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G shipping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익명을 위해서 ABCD EF G 할 때 shipping인데 shipping이라는 거는 이제 선적을 한다, 뭘 실른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해운 회사가 갖고 있는 회가 까트린호. 네. 근데 이 배는 마셜 제도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건 마샬 제도에 등록이 돼 있고 네. 이 배가 이제 좀 재밌는 배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4월 22일 날 제가 이 후루카와 씨를 인터뷰했는데 네. 마린 트래픽이라는 사이트에서 네. 이 카트린호를 보여주면서 이 배가 네. 어떤 이렇게 배가 있으면은 어떤 배가 양쪽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일종의 그럼- 포박돼 있는 듯한 아 그래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4월 22일 날이요. 예. 그래서 후루카와 씨는 추정하기로는 네. 이게 대북 북한하고 어떤 물건을 건네주려 가는 거를 우리 정부가 적발을 해서 네. 구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 근데 그게 라고 장소가 하더라고요. 어디였죠? 그게 부산항이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아, 그래요? 네. 다른 두 척의 배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카트리노가. 네.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토고 국적의 배도 있다면서요? 예, 이게 DN550인데 네. 이 DN550이라는 화물선인데 네. 이것도 토고 국적의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배를 실제 운항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의 소재지가 이제 마셜 제도. 마셜 제도. 네. 마셜 제도라는 데가 쉽게 해서 페이퍼 컴퍼니 이제 세금이라든가 맞습니다. 유령 회사들 만들 때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그렇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카트린호하고 DN 5505 네. 이것도 전부 네. 아까 얘기했던 G shipping 한국 네, G시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한국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지금 거의 99%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배들이.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다신 걸 보니까 저 첫 번째 방송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3번을 봤다 그러시는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3번 보는 정도의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저놈들 말 듣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월간조선을 구해서 봐야지. 정기 구독 안 하셔도 돼요. 한 권 사서 보시면 되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수법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저희가 한눈에 봐서 알아먹게 북한에다 석유를 불법으로 갖다 줄 일은 없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통해서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조 기자? 제가 조금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야 넥타이에다가 양복까지 입고 나와 식은땀을 막 흘리네. 아닙니다. 불쌍해 죽겠네. 조갑제의 아들로 오인받는.
아까 그 말에 당황해서 땀을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실내가 좀 더워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 개의 한국의 해운 회사들이 여러 척의 배를 이용해서 뭐 싱가포르 간다 그러다가 북한에 들어간 의혹이 있는가 하면 공해상에서 북한의 탱커 쉽게 얘기해서 석유를 실는 어마어마한 큰 배죠. 그거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게 일본 해상 자위대 목격이 됐다든가 또 어떤 때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다가 우리가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데 너가 좀 조사 좀 해봐라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든가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가 아리송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개무시하는 사태가 바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네. 게 원인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좀 마지막으로 얘기한 DN 5505라는 배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다면서요? 네, 이게 시양진이라는 약간 중국명으로 네. 바뀌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사실 이 선박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네. 비일비재하는데 네. 이렇게 선박명을 바꾸니까 네. 추적이 사실 힘든 면이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범인이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자기 이름 바꾸고 성형수술해서 얼굴 약간 바꾸는 거랑 지금 똑같은 네, 수법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양진으로 이름을 바꾼 DN 5505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포항 부근에서 계속 이게 정박을 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한국 정부는 배 소유주 등을 다 알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루카와 씨도 마찬가지고 네. 하지만 이걸 공표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후루카와 씨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3월 20일 날 올해 3월 20일입니다. 예. 그 대만해협 북쪽에서 또 예. 석유 한적이 북한 일본 쪽에 포착된 적도 예, 있다는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유기진 의원, 네. 대북제재 TF 위원장이 요거를 폭로를 했었는데 네. 이 이후에 이거에 대한 후속 보도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네. 이건 후루카와 씨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본 초계가 이걸 촬영을 했다고 한다면은 네.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데 그렇군요. 아마 후속 보도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당시 유 의원이 얘기한 거는 북한 배에다가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는 게 12차례나 포착됐다. 포착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지금 여러분 저기 그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 선수를 합치면 20선에 달하는 여러 명의 그 국회의원 여야가 다 섞인 국회의원들이 경색된 대일 관계를 풀고자 일본을 방문했더니 일본에서는 아무도 안 나고 초선 의원 한 명이 달랑 나와서 맞았다는 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일본의 강요들이 유례 없이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일북 정상회담을 한국을 제끼고 네. 추진하겠다. 네. 그것도 또 장소까지 어떤 나왔어요? 몽골이라는 데서까지 나왔는데 근데 땀 흘리는 거 보니까 내가 불안하네. 왜?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게 오늘 얘기하는 네. 이런 여러 차례의 유엔 대북 제재를 깨는 한국의 쥐새끼 같은 행동, 양아치 같은 행동 때문에 사실은 예. 그렇게 볼 확률이 많고 아마도 예, 일본에서는 뭐 계속 일본에서 다 이렇게 캐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런 불법적인 정황이 있는 네. 장면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공표하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네. 오히려 방해를 했던 형국이니까 네. 일본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났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 기자가 그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조해 갖고 네. 우리나라로 왔다. 그거 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 중국으로 갔다가 여기서 우리나라 왔는데 네. 세 명이 연로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네. 그 주범격이 네. 임종석 전 청와대 예, 비서실장하고 예. 동양에 한 사람 건너서 이렇게 안다 이 네. 얘기인데 네. 여기 이에 대해서는 후루카와 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도 이제 후루카와 씨는 이 문제 회사들 석탄 중개를 했던 회사들의 매출이 급증한 거를 보면서 네. 그게 2016년 17년에 네.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기를 봐서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랑 겹친다라고 네.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 석탄 중개 회사들이 주로 활동을 했던 시기가 네. 북한 석탄을 반입했던 시기가 2017년도에 집중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제재 위반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 그 마지막 종착지는 뭐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입된 금융기관이 네. 뭐 한 곳이든지 복수의 금융기관이든지 네. 제재를 당하게 되면 네. 쉽게 해서 인간으로 치면 혈관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뇌졸중과 같은 사태를 벌여서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는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근데 조 기자가 땀 흘리는 거 보니까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장면이 생각나요. 화장실에서 그 나쁜 놈이 하는데 왜 그렇게 땀을 흘리세요 하는 장면이 예. 생각나는데 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과 그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스토리 또 새로운 시야를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사실 이 불법 환적, 대북 제재를 피해가는 이런 사례들은 일간지라든가 방송사 기자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거의 몇 달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적을 하고 지금도 등장하는 장소가 부산이라든가 네, 무슨 포항. 뭐 포항이라든가 국내만 해도 서울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데고 그다음에 뭐 회사들 자체도 외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 기자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 치면 등기부등본 같은 걸 띄워서 네. 다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사 보니까 그 엊그저께 했던 1탄 기사 조회수가 5,900개밖에 안 나는데 이거는 애국 시민 그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사는 진짜 읽으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게 좀 어렵다 그래서 안 보고 무슨 최태원이가 자기 내연녀를 그 무슨 등판시킨 기사는 막 한 시간에 10만 조회씩 나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무슨 황하나가 마약하고 무슨 네. 뭐 승리가 뭐 버닝썬에서 어떤 이런 거 100만 조회 나오는데 정작 우리의 목숨을 좌우하는 이런 그 북한과 한국의 대북 제재 구멍내기 커넥션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이 의무감을 갖고 봐주실 것을 제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조 기자 땀 너무 많이 흘려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